네, 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고 더 많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가장 바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지난 2년간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의 표정이 어떤지 뇌마루 거리 상점가 신혜복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돼서 뇌마루 상점가 상인들도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16일까지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요새 뇌마루 거리 상가 표정이 좀 어떻습니까? 한 달 건너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상인들이 정말 어떻게 어렵다는 것을 말로 꼭 표현해야만 할 그런 실정은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숨 소리로 모든 걸 다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뇌마루 거리가 그래도 제주 쇼핑 1번지였는데 중국 관광객이 줄고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그동안 문을 닫거나 휴업하시는 매장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 집 걸로 한 집이 지금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와서 보면은 구도심권은 그래도 국내 관광객들이 와서 가주시고 도민들도 가주시고 이렇게 시장에 있기 때문에 농수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신제주 상권은 외국인만 겨냥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에 문 닫는다는 게 거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와서 보시면 아실 정도입니다.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포기하시는 상인들도 많습니까? 보니까 중국어 간판을 내걸었던 매장들은 거의 사라졌던데 보니까. 중국어 매장들이라는 게 외국인을 겨냥한 매장들인데 지금 현재에서 외국인을 겨냥하는 매장들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참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버티다 취업이 지나서 폐업 상태입니다. 외국인을 겨냥하는 상권은. 비교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이 뇌마루 상점가 매출이나 방문객이 어느 정도나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코로나 이전에 비교한다면 지금은 글쎄요, 이걸 뭐라고 업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게 우리 80%입니다, 2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을 겨냥하는 업종은 거의 다 휴업 폐업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이외 업종, 그 이외 업종도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게면 20%, 많게면 80% 이상의 그 어떤 매출 감소, 매출 감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복 회장께서도 뇌마루 상점가에서 그 매장들을 하시는데 어떤 업종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업종도 몇 개 했고 솔직히 숙박도 하고 몇 개 업체를 갖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저도 힘들어서 다 휴업 상태입니다. 다 휴업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도 지금 못 잡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아니, 코로나가 어떻게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해서 뭔가가 희망이 보였었는데, 뭔가가 희망이 보여야 어떤 거를 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설프게 문을 연다는 게 참 애매하다 싶어서 지금 좀 건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도 회복이 됐었고 또 11월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뇌마루 거리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인데 1,300이니 뭐니 많은 숫자인데 솔직히 작년에 상반기에 숫자가 늘어났더라도 그게 국내 관광객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관광객은 우리 신제주 상권은 외국인을 전향하는 관광거리다 보니까 구도심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오면 농수축을 구입하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관광도 물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번씩은 들려가는데 신제주 상권은 국내 관광객들하고는 그렇게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지난 연말에는 뇌마루 거리에 좀 사람이 많이 북적였습니다. 야간 조명도 하시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시국에 크리스마스 축제라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요?
알다시피 지금 아까 신지지 상권이 예. 너무 지금 최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최악인 이 상권을 사람들이 조금 웅성거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는데 예. 마침 위드 코로나 이것도 오고 예.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도정하고 관광공사 예. 또 이런 데를 양영식 위원장님 예. 도외에 예. 위원장님의 힘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예. 있고요. 또 여러 군데에 우리 예를 들면 연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예. 협조를 했고 이런 분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예. 저희 이제 12월 행사를 발행하지 예.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도움이 굉장히 예. 컸고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생각하신 거는 위드 코로나가 그래도 연말까지 쭉 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 네,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또 이게 위드 코로나가 중단돼 버렸고. 중단되고 예. 중단된 것도 좋은데 그거 한 번만 또 예. 거리두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이어지고 예. 정말 상권이 지금은 다시 곤두박질 쳐가지고 예. 희망이 보이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를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이 알아준다고 세계적인 그룹 이 방탄소년단의 BTS의 지민이 그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뇌마루 거리를 다녀가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거기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이게 또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 소식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좀 위안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예.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쫓아갔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너무 예. 지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어서 예. 도청에 쫓아가서 정말 저희들 이런 BTS 같은 분이 저희도에 어떻게 오겠냐고 우리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기회에 정말로 홍보에 최선을 좀 다해줄 수 예. 없냐고 해서 가서 부탁의 말씀도 다시 예. 드리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 포토존 가봤습니다. 낮에 가면 좀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럴 것 같아서 밤에 몰래 가봤는데 뭐 재밌는 사진 뒤에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진을. 그래서 이 BTS 지민이 다녀간 이후에 그래도 조금 방문객이 늘었습니까? 주변에. 어쨌든 작년에 그 행사 저희들 예. 그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를 12월 12일부터 예. 말일까지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 이전에는 정말 조용했던 거리가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정말 많이 조금 달라졌고 분위기도 달라졌고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옛날에 비하면 아니겠지만 지금은 예. 굉장히 그런 입장인데 또 다시 활기를 찾아서 뭔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다시 9시에 문 닫으니까 예. 거리가 다시 9시 되면 다시 조용해진다는 이 아쉬움. 예. 그래서 제가 도청에 가서 다시 정말 우리 회의 때 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좋다. 지금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시간만. 예. 9시까지 하는 사람, 이제 영업을 하면 9시까지는 코로나를 안 걸리고 9시 넘으면서 뭐 음식을 먹든지 뭘 하면 코로나가 걸린다고 어떤 뭐 규정,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예. 물론 정부에서는 9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서 지금 방역 지침을 예.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한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큰 대기업도 없고 이게 없기 때문에 예. 한 80%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어떻게 정부 방침하고 똑같이 가느냐. 예.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건 다 접고 우선 제일 급한 거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만 시간 연장해 예.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방역 당국하고 예. 의논해서 방법을 예. 연구하겠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또 이번에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제주도도. 예. 그러는 바람에 다시 중앙 지침으로 간다고 예. 그런 아쉬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참 아쉬워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참 이 시간이 10시까지만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면 그래도 예.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조금은 숨을 쉴 텐데 제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봐도 음식 먹고 돌아서면 9시입니다. 예. 그리고 어쩌다가 조금 일찍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 잔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저희들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러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도의회 방문하셔가지고 제주 도민만이라도 밤 10시까지 네. 식당 카페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도의회 같이 가셨습니까 혹시? 의회? 도의회를 방문했었는데 소상공인 의회가 연합회에서. 아니고 도청에. 도청에 가셨군요. 네, 도청에 이제 예. 정책회의 때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역 그 팀하고 의논을 예. 한 결과 이번에 또 코로나도 예. 너무 많이 이제 불어나고 하는 바람에 중앙 방침을 그냥 예. 고수해야 될 입장이라고 해서
그 BTS가 다녀간 이후에 어떤 그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후속 대책 회의를 하셨는데 이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어떤 논의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행사했던 예.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포토존 같은 거? 예, 모든 이제 포토존 몇 개는 이제 예. 없앴지만 이 지민이 포토존은 그냥 예. 놔뒀고요. 그런 이 포토존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예. 시설을 구정까지는 예. 이제 놔두기로 해서 2월 6일까지는 그대로 예. 놔두기로 했고 2월 6일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만 우리가 정리를 예.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설치를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또 BTS 홍보관을 재정비를 해서 움직일 수는 없답니다. 그 예. 발자국도 가만히 놔둬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조금 정비를 예. 축소해서 정비를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예. 맞이를 준비고 홍보를 주력을 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걸로만 멈출 거는 아니고요. 또 관광국하고 관광공사 그리고 연동주민센터들이 협심을 해주셔서 연말까지 예. 이 홍보 이거를 쭉 같이 이끌어가서 2022년 말까지? 네, 예. 연말까지는 예. 이제 끌어가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기로 이제 해서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예. 계획 중에 있고 예. 아직 답변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예. 이 뇌마루 거리가 뭐 얼마 전까지 바오젠 거리로 하다가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 생소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BTS 지민이 다녀간 이후에 뇌마루 거리라는 이름이 상당히 홍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원래 바오젠 거리로는 예. 저희들 솔직히 알려져 있었던 거리입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뭐 벤치마킹 올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었던 거리인데 뇌마루 거리로 바뀐 게 3년 차 지금 됐습니다. 3년 차. 만 3년이 지나서 이제 예, 4년 4년 지나가고 차. 있는데 예. 이게 너무 이름 자체가 힘들어서 생소하지만 힘들어서 양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사람들이 얼른 홍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겪고 이제 있었는데 BTS 지민 다녀가서 이제는 BTS 지민이 예, 잘 알겠죠, 받아가서 이게 그 BTS 지민의 이 뭐에다가 올려놔서 예. 세계적으로 그냥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지민이 뭐 세계적인 뭐 가수들이라고 해도 예. 이렇게 홍보 효과가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는 예. 정말 새삼 다시 느꼈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정부하고 제주자치도에서는 이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준다면서 지금 방역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인분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될 만한 액수가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던데.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아니 근데 이게 충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게 영업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요. 영업을 하게 해주는 게 예.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을 못하게 막으려면 예. 후상 조치도 정말 지원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리고 상인분들이 매출이 줄더라도 어떻게든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 코로나19 발생을 하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코로나19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지요? 상인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자기 업소에서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손세정제 비치라든가 아니면 식사할 때 거리두기 아니면은 식사 전에 마스크 착용하기 등등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그런 입장. 뇌마루 거리 한 개 매장에서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이게 또 거리 전체로 영향이 미치니까 서로 조심하고 계시겠군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거리 전체가 다 같이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지금 무사증 입국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설 연휴 기점으로 해서 제주공항에서 국제선 직항편 운항 재개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뇌마루 거리 상점과 상인분들도 이 외국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기대가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사증은 저도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도 건의를 하는 입장인데 아까 그 외국인 여객편은 아직은 아닌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제주 상권은 외국인을 겨냥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이분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무사증이
얼른 개최돼야만이 이분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 고대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뭐 어차피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집단 감염병이 또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데 뇌마루 거리의 어떤 이 매장 패턴을 외국인 겨냥한 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예. 조금 변화가 그렇게 전혀 안 됐다고 하면은 아니고 제가 상인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내국인들을 겨냥하는 상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스스로가 이렇게 매장이 문 닫고 새로 하면은 외국인을 지금 당장은 겨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국내 쪽도 이제 가는 방향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국내든 국제든 정말로 너무 힘든 게 신제주 같은 상권은요. 구도심처럼 시장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도 이제 그렇게 막 드나들 수 있는 도민들도 농수축이 있어야 그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가고 국내 관광객도 그 갈 때는 뭔가를 좀 손에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올 텐데 신제주 상권은 그런 시장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마냥 앉아만 계실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일상 회복 범위가 넓어질 테고 외국 관광객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라도 뇌마루 거리를 더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쪽의 계획은 세워놓은 거 없으신지요?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BTS 이제 왔다 간 걸로 해가지고 지금 1년 연장하면서 이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BTS 그 공간을 만든 것만이 아니고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뇌마루 거리 컴백이라고 이런 어떤 행사를 다시 올해도 이어서 다시 진행을 이제 연말까지 계속 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곁들이고 또 다른 홍보까지 지금 홍보 계획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홍보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에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어떤 나누고 싶은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다시피 3년째 이어지는 이 코로나로 우리 그 생계마저 이어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바람이 뭐겠습니까? 정말 얼른 코로나19가 종식이 돼가지고 정말 예전에 일상생활로 우리가 얼른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른 우리 이제 그 상태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어떤 그 기준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에 밑바닥이 있다면 그 밑바닥이 지금이 아닌가. 지금이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밑바닥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희망을 갖고 올라갈 희망이 좀 있으니까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시고 희망을 좀 가져십시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은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저는 올 것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좀 정리가 돼서 소상공인들 얼굴에 좀 환한 웃음이 되찾아지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하시죠. 오늘 말씀 그리고 잠깐만요. 인사 말씀을 더 드려야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정에 정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부터 제주시가 외국인까지 합치면 인구가 50만 명을 초과해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되면 예산이 많아지고 제주도청을 거쳐야 하는 50여 개 행정 업무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시장을 직접 뽑는 법정시가 아니고 행정시라서 대도시 특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한다면서 행정시로 개편한 게 오히려 풀뿌리 자치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낳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든지 행정시도 대도시 특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히 목소리를 내보게 됩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